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죠. 불확실성 그 자체인데 바로 이 시점에 한국 경제의 운전대를 잡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. 바로 한국은행의 차기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. 오늘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경제가 위기일 때 우린 대체 누구한테 기댈 수 있을까요? 물가는 막 오르고 가계빚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. 세계 금융시장은 뭐 한 치 앞도 안 보이죠? 이런 엄청난 폭풍을 뚫고 나갈 진짜 해결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. 그래서 한국이 내놓은 답이 바로 이 사람, 세계가 인정하는 문제 해결사 신현송입니다.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?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그가 딱 마주하게 된 현실,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죠.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,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경제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정말 한마디로 엄중하고 불확실하다. 이 말이 딱 맞습니다. 인플레이션 압력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고요. 가계부채는 뭐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죠. 금융시장은 춤을 추고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. 정말 안개 속입니다. 바로 이런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로 한 명의 정책 설계자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. 국제 금융계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. 바로 위기 예측가, 그리고 한국의 폴 볼커입니다. 폴 볼커가 누구냐면요. 1980년대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던 전설적인 연준의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별명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딱 알 수 있죠. 그 명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위기를 남들보다 먼저 내다보는 그 능력에서 나왔죠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2005년 잭슨홀 미팅에서 금융혁신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경고했고요. 2006년에는 콕 집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됐죠? 딱 2년 뒤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그의 경고가 소름 돋게 현실이 된 겁니다. 근데 이분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예측만 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. 바로 국제결제은행 BIS인데 여기서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 BIS가 뭐 하는 곳이냐? 전 세계 금융규칙의 설계도를 그리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신현송 교수는 세계 금융질서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직접 참여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던 거죠. 자, 세계적인 위기 예측가 그리고 정책 설계자,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청사진이 들어있을까요?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핵심 아이디어, 그 이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의 대표 이론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 금융 사이클입니다.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경제학자들이 그랬어요.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라는 자기 맘대로 금리를 정할 수 있다고요. 그런데 신 교수는 아니요,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. 왜? 미국 연준의 정책이 사실상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들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. 그럼 이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냐? 자,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1단계,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립니다. 그럼 2단계, 전 세계 은행들이 빌리는 돈의 규모, 즉 레버리지가 따라서 움직여요. 3단계, 그 영향으로 한국 같은 나라에 외국 자본이 확 들어오거나 썰물처럼 빠져나가죠.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우리나라 아파트값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핵심 이론은 글로벌 게임 이론입니다. 이건 진짜 재밌는데요. 별거 아닌 작은 정보, 일종의 소음 같은 게 어떻게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는 이론이에요.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 작은 소음 하나가 갑자기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향으로 뛰게 만드는 거죠. 결국 은행으로 돈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이나 달러 사재기 같은 외환 위기가 진짜로 터져버리게 만드는, 말 그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으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인 셈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. 꽉 찬 영화관에서 누가 나지막이 불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과 똑같아요. 진짜 불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저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순식간에 모두가 출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. 금융위기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. 자,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우린 어떤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그의 게임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
실용적 매파라는 별명이 있는데요.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?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 한쪽에는 매가 있어요. 가계부채나 인플레이션은 미리미리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실용주의자가 있습니다. 갑자기 기름값이 확 오르는 것처럼 일시적인 충격은 일단 지켜보면서 지나가게 둬야 한다. 이걸 룩스루라고 하는데요.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거죠. 그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외과 의사다. 시장이 비명을 질러도 흔들리지 않고 수술을 집도할 것이다. 와, 정말 단호하죠. 당장 시장이 좀 아프다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경제 체질 자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의 핵심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안정부터 시키자. 금리 인상이라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대출 규제 같은 걸로 빚부터 줄여서 경제의 체력을 키워놓자는 겁니다. 두 번째, 투명하게 소통하자.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장에 미리미리 알려줘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막자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전 세계와 협력하자. 다른 나라랑 통화 수합, 그러니까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둬서 외부 충격에 대비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두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그의 생각과 전략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거,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이 남았죠.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변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집 살 때 받는 대출, 그러니까 DTI나 LTV 규제가 더 깐깐해질 수 있어요.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빌리긴 힘들어지는 거죠. 둘째, 금리 인상은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니까요. 셋째, 환율,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1순위가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건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, CBDC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겁니다. 자, 설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의심의 여지가 없죠. 하지만 그가 그린 이 청사진이 과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정말로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할까요? 그 답은 결국 앞으로 한국 경제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